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추석 잘 보냈습니까? 예,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아니면은 추석 끝나고 오는 다음 날은 좀 융통성 있게 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하다 보니까 융통성 발휘할 여지가 없네요. 그래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융통성이 좀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하고 나도 좋고 그렇긴 한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 듣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은 이 클래스의 쪽지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교과서 4장 변수와 자료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진도 나가기 앞서서 이게 우리 지난주 리포트죠. 그래서 리포트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해봐라는 거죠.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조금만 수정해봐라는 그런 게 거였어요. 그래서 변수를 한 줄에 모아 선언해라. 그래서 이렇게 더블, W, H, 에리어, 페리메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W와 H의 값을 사용자부터로 받도록 해라. 그래서 스캔F 두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블이기 때문에 여기 LF가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리아 계산, 페리메타 계산, 면적과 둘레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린트F 한 번에 프린트F 호출로 변수 페리미터와 에리어의 값이 동시에 출력되도록 하라 그랬죠. 그래서 printf 한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LF죠. 거기에 에리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슬러시 t가 탭입니다. 그래서 사이를 한번 떼라는 얘기 거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둘레 %LF 이것도 이제 더블이니까 넣고요. 그래서 페리메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값을 입력하고요. 그러면 이게 넓이하고 둘레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제대로 했죠? 이렇게 한 줄에 해보는 거. 자, 4장으로 나가겠습니다. 4장은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료형이 뭔지 그리고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이해 이런 것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게 뭔가 우리 이제 수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변하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그 값이 변할 수 있다는 개념. 그래서 일시적으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수 뭐 A가 선언이 됐다고 치면은 그 A가 바로 변수가 되는 거죠. A의 값은 정수이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슨 값이든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 공간을 지칭하는 게 바로 변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해서 그 값이 반복해서 사용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어디론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소위 메모리 저장 공간을 에다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불러올 수 있게끔 사용하는데 불러올 수 있게끔 우리가 지칭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수 이름을 붙여줘. 그래서 int a 하면은 a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가 선언이 되고 거기에 어떤 메모리 주소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값을 쓰고
불러오고 이렇게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했던 우리 예제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크기가 100 바이 200인 사각형이 몇 명이다. 그러면 에리아 이퀄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높이하고 넓이가 꼭 100, 200이 아닐 수도 있죠. 바뀔 수가 있잖아요. 위드스 100, 하이트 200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면은 그 위드스하고 하이트의 값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이 에리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드스하고 하이트 이렇게 해놓고 그 여기 보면은 이게 100이라는 값이 무슨 뜻인지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100 곱하기 200 하면 이게 100이 뭐 높인지 넓인지 너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드스 100, 하이트 200 하면은 이게 뭔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값도 우리가 변경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는 방금 전에 같이 값이 변경이 가능한데 콘스탄트는 우리가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레디어스가 이를테면 여기 12더라 그러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12라는 값을 우리가 선언을 해주면은 10이라는 값을 선언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상수가 돼서 변경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값이 변경이 되지 않을 때 그걸 레디어스 이퀄 12 이렇게 되면은 레디어스는 변수고 12는 상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과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우리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30페이지입니다.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로트 실수형 변수입니다. 레디어스하고 에리아 면의 반지름 원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을 입력하시오. 이게 잠시만 원의 반경입니다.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이게 좀 잘못됐어요.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가 되면은 이게 스캔 F로 해서 레디어스를 받아옵니다. 이건 설명했죠. 예, 그러면 에리아 이퀄하고 3.14159 우리 원주율이잖아요. 이게 상수가 되겠죠. 그렇죠? 값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 레디어스하고 에리어는 변수가 되고 여기 3.14159는 상수가 된다는 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3.14159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그 이름이 없죠. 변수 이름이 없죠. 이런 거를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리터럴 상수다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하겠지만 기호상수를 합니다. 그래서 3.14159를 파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기호상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리터럴 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변수에 들어가는 값인데 그걸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을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 데이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알겠지만 인트로 하는 거 있죠. 인트 하는 게 바로 정수용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썼었죠. 여기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그래서 더블하고 뭐 플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4159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이렇게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실수형이라고 했는데요. 실수 안에 이게 정수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수학에서 쓰는 용어들을 하면은 이거와 이게 정수형과 실수형, 실수형 안에 그 정수형이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확한 명칭이 아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합니다. 플로팅은 지금 여기 쓰는 플로트 있죠. 플로트에 둥둥 뜬다는 뜻이죠.
물이 둥둥 뜬다. 그걸 우리가 부동이라고 그러죠. 둥둥 떠서 움직인다는 거. 그 다음에 포인트가 소수점이다. 그래서 부동 소수점 수, 플로팅 포인트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과거의 책들은 이게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 소수점 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동이란 단어가 한자를 쓰면은 이게 둥둥 떠서 움직인다는 뜻이 들어오는데 이게 다 어떻습니까? 한자를 좀 안 쓰죠. 그러니까 부동하면 보통 우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로 학생들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부동소수점이란 말도 쓰고 여기가 지금같이 이렇게 실수형 데이터라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차라고 내가 읽겠는데요. 이게 원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영어 캐릭터가 문자죠. 문자 하나를 우리가 캐릭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문자형 데이터인데요. 그냥 읽기 편하게 위해서 차라고 내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짜리 따옴표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짜리 따옴표, 대문자 A, 소문자 A, 한글로 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자료형이 왜 필요하냐, 이거 그렇죠?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담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밑에 있는 박스 담는 공간에 물건이 상자보다 크면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게 상자가 들어간 녀석의 상자가 크면 공간이 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딱 맞춰서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자. 그래서 이게 다양한 자료용으로 그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한 대로 정수형에는 이렇게 short, int, long, 부동소수점 우리 실수형이죠. 여기서 보면은 플로트, 더블, 롱, 더블 이렇게 돼 있고요. 문자형 캐릭터 우리 내가 차라고 읽겠다고 했죠. 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면 이게 그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가 바로 메모리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잡아먹느냐 그거를 그 정수형 타입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가 연산자가 size of입니다. 그래서 size of 가로 열고 x 하면은 변수가 무슨 타입이냐에 따라서 값을 바이트 단위로 비트가 아닙니다. 바이트 단위로 반환을 해줍니다. size of 10 하면 이게 short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2바이트가 된다 이거죠. 이게 줄금 하나가 바이트입니다. 더블인 경우에는 얼마예요? size of int 정수형이죠. 그러면 정수형이면 4바이트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size of 더블이면 이게 8바이트가 2배입니다. 그래서 8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크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래서 그 size of 그래서 변수 x 정수형 차 int short형 각각의 크기들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위가 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는 우리 공부한 바대로 8비트가 됩니다. 8비트 하나는 그 메모리 공간 하나죠. 그렇죠? 거기에 하이냐 로우냐 뭐 1이냐 0이냐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8개가 모이면은 1바이트가 되고 그래서 정수형 인트인 경우에는 4바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4, 8이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쭉쭉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실습을 해봐야 되죠. 자, 정수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은 short, int, l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ort인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int인 경우에는 4바이트,
롱인 경우에는 4바이트, 롱이면은 8바이트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 메모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값이 이를테면 뭐 기껏해야 뭐 많이더라 뭐 그러면은 그 거기에 대응하는 숏이냐 인트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적당한 자료형 정수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숏인 경우에는 16비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2,768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16비트인데 맨 앞에 있는 거 있죠. 맨 앞에 있는 우리 MSB 그 Most Significant Bit라고 그러는 녀석이죠. 제일 앞에 있는 거는 부호를 결정해줘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그 뒤에 15비트를 사용해서 값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호 있는 정수라고 부르는 거죠. 정수 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값의 범위가 확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롱인 경우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값이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unsigned라고 붙어 있습니다. unsigned 말 그대로 부호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맨 첫 자리가 부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0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값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양수만 올 수 있습니다. 양수만. 그래서 short grade, 뭐 int count, long distanc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범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 정수형 하면 인트를 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21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21억 정도면 웬만한 숫자 다 우리 카바가 다 되죠. 그래서 정수형 쓰면 됩니다. 숏은 뭐 거의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초창기 컴퓨터는요, 메모리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전체 그 컴퓨터의 메모리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뭐 지금 인트를 안 쓰고 숏을 쓰면은 절약되는 게 2바이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쓰고 있는 메모리 단위가 기가인데 거기에 2바이트는 진짜 껌값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즘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그 메모리가 한계가 되어져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 숏을 써서 아껴야 됩니다. 자, 자료형의 크기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 세일즈, 토탈 세일즈, 그래서 이게 그 숏으로 했기 때문에 32,000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는. 그 다음에 롱 토탈 세일이죠. 그래서 이게 21억이 넘지 않도록, 세일이 21억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롱인 경우에는 뭐 거의 그 롱인 경우엔 거의 뭐 변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꼭 해보세요. 자, 사인드하고 언사인드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비트가 원래는 부호를 상징하죠.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0이면은 플러스 값이고 1이면은 음수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 되고, 그걸 이제 부호를 가지는 그 숫자입니다. 근데 그 부호 없이 처음 끝부터 그냥 숫자가 들어가면은 unsigned라고 우리가 붙여줍니다. 양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2에 32승 가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얘가 전체가 11111이 돼 버리는 거죠. 그쵸? 예. 언사인드가 되면은 32개의 비트가 전부 1이 쭉 되는 겁니다. 언사인드인 경우엔. 예. 그 다음엔 0이 됩니다. 넘어가면. 그리고 그 사인드하고 언사인드는 여러분들 지금 보는 바대로 그 앞에 MSB가 숫자가 된다 그죠? 언사인드는. 그래서 전체 커버하는 값의 변화가 2배가 됩니다. 그 사인드에서는 21억인데 언사인드에서는 42억까지 0에서부터 42억까지 보통 커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사인드 부호 없는 녀석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라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예. 내가 좀 하다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오버플로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까 맨 끝에 하면서 여기 하면서 언사인드인 경우에 전부 여기 32개 비트가 전부 1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수 11111이었다가 맨 끝에 1을 하나 더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0000이 되어져 버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숫자를 저장하러 갈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영어로 오버플로우가 말 그대로 넘치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허용된 그 용량을 넘어가면은 넘칩니다. 그걸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숏으로 했다. 그래서 32,768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 엉뚱한 값이 나와져 버립니다. 음수가 되어져 버려요. 음수가. 그래서 엉뚱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오버플로우를 한번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그래서 short 언더바 smoney입니다. 그래서 short max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어디냐면은 여기 리미트 있죠, 리미트. 예, 여기 헤더 여기에 있는 그 정의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short이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값입니다. 그래서 32,767이 됩니다. 거기에 2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반대로 넘어가서 MSB가 0이었는데 그게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이진수로 나타나면 01111입니다. 근데 거기다 2를 하나 더 넣으면 00000이 되고 맨 끝에 1이죠. 1000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진수 우리 그 음의 수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32,768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unsigned를 했어요. 그래서 unsigned의 최대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이게 65,538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진수를 하면 전부 1이거든요. 1서부터 7부터 11111 끝까지입니다. 거기에 1을 딱 더해주면은 거꾸로 보면 맨 끝자리가 0이 되죠. 그게 넘어가죠. 또 0, 또 0, 0, 0. 전부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수도 계량기 뭐 자동차 주행거리 이런 거 보면은 자릿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릿수 한계가 넘어가면은 0으로 출발을 하죠. 그렇죠? 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값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값이 우리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끌어넘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값이 나온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게 넘어간다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제 보면은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컴파일돼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값이 틀린 값, 엉터리 값이라는 거를 컴퓨터는 모르죠.
그쵸?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되니까 엉터리 값이라는 거 우리가 의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그래밍하고 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정수형 얘기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정수상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으면은 sum equal 123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정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형을 우리가 명시하려고 그래요. long 타입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뒤에다가 L을 붙여줍니다. 대문자 L을. 그 다음에 맨 끝에 unsigned를 하고 싶어요. unsigned를 해보면 위에 대문자 L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unsigned long도 있겠죠. 그러면 UL입니다. UL. 뭐 대문자이거나 소문자이거나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 대문자로 써야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라고 믿지만 이 진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십진법을 쓰죠. 십진법을 쓰는데 컴퓨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진법만을 알아먹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진법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트면은 32자리를 이렇게 길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진수를 쓰고 뭐 다루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컴퓨터는 뭐 신경 안 쓰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진수 32개, 32자리 수짜리를 이렇게 다루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롱롱이면은 이게 64가 되죠. 그쵸? 얼마나 깁니까? 64면은. 그래서 그거를 불편하니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8진법이나 16진법을 많이 씁니다. 16진법.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8진수법을 표현할 때 이게 0 앞에다 숫자에다가 0을 이렇게 표현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예제 보면은 sum equal 123이잖아요. 그 정수형이죠, 그냥. 10진수가 됩니다. 10진법 수죠. 여기다가 0, 1, 2, 3 쓰면은 똑같은 값이긴 한데 그게 8진법입니다. 그 다음에 0x 하면은 16진법을 써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8진법은요. 여기 10진법은 이렇게 쭉 16 넘어가 있죠. 근데 8진법은 0, 1, 2, 3, 4, 5, 6, 7. 8진법이니까 8이 없죠. 그쵸? 그래서 1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9에 해당되는 게 11.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쵸? 16이 되면은 20이 되겠죠. 요게. 017 다음에 020이 됩니다. 16진법은 0x0 이렇게 쭉 가서 9잖아요. 근데 9 다음에 숫자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알파벳 A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0xa 하면은 얘가 10진수의 10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A, B, C, D, E, F까지 갑니다. F가 15에 해당되죠. 15 다음에 16이 되니까 0x 10이 됩니다. 사실 16진법을 우리가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16진법 요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진수 16개 있죠. 요거를 우리가 좀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16진수를 이렇게 쭉 쓰면은 그 머릿속에 여기 대응되는 이진수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억하고 다루기 편리하고 대응되는 이진수도 우리가 16개만 외우면은 빨리빨리 이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공부 안 하지만 머신 랭귀지에서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거기서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16진수로 다 표기를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예제가 이게 1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수 상수죠. 그래서 int x는 10은 10진수죠. 그 다음에 int y는 0, 1, 0, 이거 8진수죠. 그래서 10진수로는 아까 봤지만 8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nt g equal 10x 10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0x가 붙었기 때문에 16진수죠. 16진수의 10은 10진수로 10이 됩니다. 그래서 printf에서 x, y, g를 해보면 다 값이 10, 8, 16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시 멈추고 실습해 봐야죠. 자, 실습해 봤습니까? 다음에 우리 기호상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정수상수 같은 게 이름이 없었죠. 근데 여기다가 3.141592라는 원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쓸 테니까 대문자 PI 이렇게 우리가 붙여줍니다. 그렇죠? 뭐 아까 봤듯이 뭐 세율 계산을 해준다더라. 그러면 그 텍스레이트라는 거 0.15를 텍스레이트라는 요 값을 합니다. 요게 우리가 그 텍스레이트라든가 PI 해주면 이게 뭔지 딱 떠오르죠. 그렇죠? 0.15 하면 이게 0.15가 무슨 수지? 그렇죠? 근데 이게 텍스레이트 하면 이게 세율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금방 값의 뜻을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값만 바꾸면 되죠. 여기 텍스레이트 이퀄 0.15인데 세율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0.16이면 16 이렇게 바꿔 놓고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 되잖아요. 쉽게 변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호상수 여기 보면은 원을 우리가 달러를 원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 보면 환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해는 지금 1120원이더라. 그쵸? 근데 이게 1120원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105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찾아가서 다 바꿔야 되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define exchange rate, 그럼 환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exchange rate가. 그 다음에 여기 equal 기호가 없습니다. 한 칸 띄고 1120인데 그걸 1050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exchange rate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전부가 다 105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1120으로 쓴 거를 찾아서 바꾸는데 사람이 실수해서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기호상수로 선언을 해서 그리고 그 값을 이렇게 변경하면은 빠뜨린 것이 없습니다. 기호상수가 정의된 곳, 여기서만 수정하면은 전체 사용되는 전체가 다 이게 수정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훨씬 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듯이 기호상수 만드는 방법은 이 앞에 샵입니다. 여러분들 우물정자로 알고 있죠? 샵 define이 영어 단어로 정의하다죠. 그 다음에 exchange rate 환율이죠. exchange가 뜻이 뭡니까? 교환하다죠. rate는 비율이죠. 그래서 교환 비율, 돈 교환일 때는 환율이죠. 그렇죠? exchange 언더바 rate 하고 1120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호상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exchange rate는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 내에서는 exchange rate의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요 define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바꿀 수가 없다. 고정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수죠. 그쵸? 그 다음에 const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const int exchange rate 이렇게 하면은 이 경우에는 그 값을 const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번 이렇게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콘스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더 장점이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형도 선언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 그쵸? 여기 보면 콘스트 인트에서 자료형이 선언이 될 수 있죠. 그쵸? 예, 그 다음 그래서 그 정수가 정의되는 범위도 우리가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훨씬 더 그 다음에 배열이나 구조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훨씬 편리하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define tax rate 우리 세율이죠. 세율이 0.2다 이렇게 기호상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const int months equal 12 그 개월수죠. 그쵸? 1년이 12달이죠. months라 합니다. 자, 여기서 월급을 입력받아서 셀러리에다가 입력하고 그러면 연봉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y 언더바 셀러리 이퀄 months 이게 정의가 되어져 있죠. 콘스트로 곱하기 m 언더바 셀러리 이게 월급이죠. 그러면 이제 연봉이 계산이 되죠. 거기에다가 y 언더바 셀러리 곱하기 텍스 레이트 요 앞에 디파인으로 정의가 된 기호상수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세금 그 연봉에 붙는 세금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을 200만 원을 입력시키면은 연봉은 2,400만 원이죠. 그러면 세금 0.2니까 이게 0.2니까 얼마예요?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텍스 레이트가 0.2니까 이거는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고 정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는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났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실수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F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실습해 보세요. 실습했습니까? 예. 정수의 표현 방법. 얘는 몇 번 얘기했죠? 이게 이진수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왜 그 스위치가 하나가 있으면은 스위치 하나가 내려져 있으면은 0, 올라가 있으면 1이 됩니다. 그렇죠? 하이, 로우. 그렇죠? 전압으로 하면 5V 아니 1이 5V, 0이 0V.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D램이면은 이제 캐패시터 충전기에 충전이 되어져 있느냐, 방전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0, 1을 구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스위치가 다 내려가 있죠. 그러면 0, 0이 됩니다. 이진수로. 그래서 그 다음 그 아랫자리 수가 올라가져 있으면 0, 1 되는 거죠. 그 다음 수는 여기다가 1을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높은 비트가 1이 되고 여기 됩니다. 1,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되면은 1, 1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십진수 표현하면 0, 1, 2, 3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진수로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수는 그냥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는 첫 번째 비트를 그쵸? 첫 번째 비트를 우리가 1이면은 음수로 사용해 줍니다. 근데 음수하고 양수를 이렇게 해놓고 더해주면은 그쵸? 지금 요 수하고 요 x를 더해서 하면은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됩니다. 왜? 얘도 자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1이 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이진수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면은요 다 똑같은데 요 끝알만 다르니까 부호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3 하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0이 아닙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3을 하시면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값이 부정확하게 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요. 요게 그 음수가 되고 그쵸? 예, 그쵸?
그 다음에 요게 1이 되니까 일단 음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1, 1 둘을 더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1, 1 더하면 1 넘어가죠. 그래서 요게 1이 됩니다. 1이 3개 있고 하나 또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1, 0 되고 옆에 1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표현이 돼 버려져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계산 결과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쵸?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컴퓨터는 회로의 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덧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뺄셈은요 3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환원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둬서 음수를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가지고 음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플러스 3이잖아요.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쭉 0, 0, 0, 0일 때 1, 1이 나왔잖아요. 근데 모든 비트를 반전을 시켜요. 그래서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쭉 되죠. 여기에다가 다시 1을 더해주는 거를 우리가 보수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음수 마이너스 3으로 간주를 해줘요. 자, 요거 요수하고 요수 있죠. 양수 플러스 3하고 그 2의 보수를 만들어서 1을 더해주는 이거 둘을 더해 보겠습니다. 1, 1이면 0이죠. 그 다음에 1, 0에다가 넘어온 거 1 있으니까 또 0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계산해 보면 0이 됩니다.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야 계산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수 3과 2의 보수로 만든 음수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전부가 깔끔하게 0이 돼서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x를 8절짜리의 16수, 8절짜리의 16진수로 x, y를 각각 출력해 봐라 이겁니다. 여기 퍼센트에 08은 8째 짜리 수,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16진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을 16진수로 해봐라. 그러면 000003이었죠. 그렇죠? 근데 y는 FFF입니다. 요 F가 바로 뭐냐면은 1111이에요. 다. 여기 1이 쭉 옆에 붙죠? 그렇죠? 여기에 보는 게 1111을 여기에 보면 여기에 16이 되거든요. 아니 15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1이 4개 있는 거,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펴줍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저 앞에 있던 숫자가 맨 끝에 FD만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은 0이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 부동 소수점, 말 그대로 부동이 둥둥 뜨는다는 얘기입니다. 플로팅 소수점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이 부동이라는 단어에 학생들이 혼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부동 소수점형이라고 쓰고 혹은 실수형이라고도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원래 실수는 앞에 정수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쓰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혼동을 많이 일으켜서 실수형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면요, 우리 숫자를 표현해 줄 때 1.4959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우리가 소수점 수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2였다 그러면 1.2 곱하기 10의 0승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을 우리가 가수 부분이라고 그러고 요 뒤에 부분을 지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플로팅 포인트다 그러면은 고정 소수점 방식을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정수 부분 있죠? 123.456이다 그러면 123점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 그 다음에 4.456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둘을 나눠서 앞에는 정수 부분, 뒤에는 소수 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2비트면은요 16비트 16비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정 소수점 방식이라고 하고 초창기에 썼던 그 방식이에요. 예, 근데 문제가 큰 수를 표현해 줄 수가 없죠. 그쵸? 16비트밖에 안 되잖아요. 정수 부분이.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 소수점 방식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는 우리가 부호 비트죠. 1비트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 있죠. 10의 몇 승. 이게 8 썼으면은 그 10의 8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가수 부분 있죠. 이게 그거를 23비트라고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 이게 소수점이 0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8승에서부터 10의 38승까지 그렇죠? 여기에 8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방식을 실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플로트인 경우에는 방금 전에 한 녀석 전체가 32비트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호 가수 부분을 23비트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을 8비트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더블 하면은 64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의 정밀도 그리고 그 크기의 범위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블을 메모리에 한계가 없으면은 메모리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 더블을 쓰는 게 숫자 계산의 정밀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소수점 자리용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플로트에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더블 Y도 이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값을 한번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바대로 4바이트, 8바이트죠. 그래서 48이 32비트, 그 88이 64비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화면에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퍼센트 30이죠. 그러면 총 32자리가 되고 점 25는 소수점 아래 25개짜리 그 다음에 F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뒤가 잘렸죠? 0000. 그쵸? 근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가 나와야 되는데 8이 나와버렸죠? 그쵸? 여기서부터 어때요? 이제 오차가 났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게 없이 쭉 나가다가 굉장히 그 정밀도가 높아졌죠? 예. 정밀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주면요. 예, 플로트나 이 더블을 사용해 주면은요. 그 꼭 끝에 가서 잘려요. 그렇죠? 여기 잘렸죠.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잘리는 게 앞이었고 여기 그렇죠? 여기서는 요 끝에 두 자릿수가 잘렸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할 때 그 오차가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소수점수 실수 123.45 하면은 1.2345 곱하기 10의 2승이죠. 10의 2승. 그러니까
지수 부분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2345가 됩니다.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통 2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보가 없이 0.28 해도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의 숫자, 그 알파벳 숫자 2에 영어 2 플러스 10 하면은 그 2 곱하기 10의 10승짜리 수가 돼서 이게 플러스 기호를 옆에 붙일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법들을 알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소수점 수 이렇게 여러분들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오버플로우가 있어 존재합니다. 아까 자릿수가 있어서 그래서 1에 2 39승을 하면은 그쵸? 이게 숫자가 커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아까 그 봤지만 플로트에서 지수가 이게 38승까지거든요. 그래서 38승까지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줍니다. 화면에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 기호가 납니다. 컴파일에서 이게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행시켜봐야 압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가 나는지를 그 본인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무조건 뭐 더블이니 뭐 롱 더블이니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메모리에 낭비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에서는 메모리가 이제 기가 다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데 인베디드 시스템 같이 메모리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아껴야 되는 경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자, 언더플로우도 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8승까지도 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40승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6승에서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해보고요.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0에 2, 20이면 10에 20승이죠. 그쵸? 거기에다가 5 있죠. 무지무지 큰 수에다가 아주 작은 수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지무지 큰 수를 빼줘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5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차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5.0이 이게 날라갑니다. 값이 그래서 0이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그 유효 숫자가 모자라면은 그 1에 00000 하고 맨 끝에 20자리 수에다가 5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에 0000이 돼버립니다. 자릿수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컴퓨터는 메모리가 무한정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값 사용할 때 제약 조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자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런 그 문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컴퓨터는 이진수니까 숫자 0101 이것만 중요한데 사람한테는 문자가 중요하죠. 알파벳 A, B, C, D가 되고 그 다음에 숫자도 우리가 이제 그 십진법 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는 다 숫자만 알아먹어요. 이게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대문자 A는 65라는 값이 할당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대문자 A를 치면은 65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문자형이니까 대문자 A구나 이렇게 알아먹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숫자 아까 보면 이게 65라는 게 그 완전히 임의잖아요. 제멋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약속을 해서 이게 대문자 A면 65라는 숫자를 할당하자 그렇게 약속한 게 이게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 뭐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게 뭐예요? 아메리칸 미국이죠. 스탠다드 표주죠. 미국 스탠다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이게 뭐냐면 컴퓨터 통신으로 나온 건데, 키보드가 가는 것도 이제 그 이진수가 가는데, CPU 쪽으로 이진수가 가는데요. 그것도 정보, 그 숫자가 정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스키 코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숫자가 다 할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그 숫자를 누르면은 이런 숫자가 그 입력이 되고, 문자형이니까 숫자가 뭐구나 하는 게 그 표기를, 화면의 표기를 그 65다 그러면 대문자 A를 화면에다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형 변수는요, 차입니다. 차는 영어로 원래 뭐죠? 캐릭터라고 그랬죠. 글자 캐릭터인데, 그걸 다 캐릭터가 스펠링이 기니까 앞에 4개만 썼어요. 그래서 CHAR인데 발음을 그냥 쓰이는 그대로 차 이렇게 알겠습니다. 차 코드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문자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코드에 따옴표 하나짜리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따옴표 하나짜리 A 이렇게 쓰면은 이게 코드에 그 문자형 A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진수만 들어간다겠죠. 65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코드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 코드 1 A, 차 코드 2 65, 그쵸? 네. 요거 보면 아스키 코드에서 이게 뭡니까? 따옴표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65라고 됐는데 따옴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65는 대문자 A 똑같은 숫자가 하는데 똑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은 요 차형이죠. 차형에서는 요 앞에 %C입니다. 그렇죠? 차형을 화면에 출력할 때, 그래서 %C 코드 1 하면 요 A가 되는 거고, 65 우리의 숫자인데 요것도 대문자 A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도 실습해 봤습니다. 자, 1과 따옴표 1의 차이점은 뭔가? 1은 그냥 우리 십진수 쓰고, 따옴표 1은 아스키 코드 문자형에 대응되는 아스키 코드죠. 그 다음에 제어 문자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까 여기 아스키 코드에 넘어왔네. 아스키 코드에 여기 보면은 쭉 우리가 안 쓰는 녀석들이 쭉 있었죠. 이쪽에.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키보드에 대응되는 제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줄바꿈 문자, 탭 문자, 벨소리 문자, 이렇게 어떤 글자 나오면 삑 소리가 이렇게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어 문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 B equal 7 하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하면 화면에 그 7이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러시 A를 해줘도 역시 그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 녀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러시 0 하면 우리 널 문자입니다. 나중에 우리 문자열 같은 거 할 때 공부하겠습니다. 종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슬러시 A 하면 아까 봤듯이 B 소리가 나는 거고요. 백슬러시 B 하면 그 한 글자 뒤로 온 거고, 백슬러시 T 하면은 옆으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고, 백슬러시 N 하면은 줄바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백슬러시 2개 하면은 화면에 백슬러시 그 자체를 출력해 나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4개로 입력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4개를 그 4개의 숫자를 합력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이디는 뭐고 패스워드는 뭐다 하는 걸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프린트 F 하고 백슬러시 B 하면 이제 뒤로 누르는 거죠. 그렇죠? 뒤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스캔 F 하면은 이제 우리 1, 2, 3, 4 넣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요.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형이죠. 이건 또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8비트 정수를 저장하는데 차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진짜 메모리가 없는 임베디드 시스템 같은 데서 이걸 우리가 씁니다. 근데 그 임베디드 시스템 아니면은 솔직히 이게 혼동되거든요. 8비트 정수를 정하는데 차를 쓰는 건 나라 먹겠는데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XYZ 썸 했고 3개의 정수 입력하고 XYZ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썸 XY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썸 이퀄 요게 뭐예요? 썸 이퀄 썸 플러스 X죠. 뭐가 문제입니까? 요 썸의 값이 없죠. 초기 값이.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썸 이퀄 0이라고 꼭 초기화를 해놓고 해줘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미니 프로젝트입니다. 태양에서 발생한 빛이 몇 분에 지구에 도착하냐. 그 태양의 빛의 속도 얼마, 거리 얼마, 그건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빛의 속도 얼마, 태양의 얼마, 그러면 도달 시간은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예. 계산해낼 수 있죠. 그쵸? 예. 자, 그 교과서에 지금 소스가 있습니다. 그쵸? 빛의 속도, 거리, 시간 이렇게 나와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습해 보고요. 도전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초로 나오잖아요. 근데 몇 분 20초 같은 형식을 사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그 분과 초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해 봐라 이거죠. 나머지 계산하는 연산자는 퍼센트는 건지 알죠? 예,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연습 문제 리포트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강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대면 수업이면 유도리 있게 했을 텐데 지금 뭐 온라인 수업이라 유도리 없이 그냥 시간 다 채웠네요. 예. 자, 교재 잘 읽어보고요. 설명이 모자라면은 교재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이 클래스 꼭 이용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 슬라이드 도전 문제 이거 화면 캡처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안녕.